기묘한 세상. 이 8개국에서는 여성이 청혼을 하고 남자가 거절하면 보상해야 합니다. 만약 누군가에게 청혼은 누구의 몫인가요? 라고 묻는다면 아마 99%의 사람들이 주저없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당연히 남자죠.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우리는 남성이 무릎을 꿇고 반지를 내밀며 눈물을 머금고 나와 결혼해 줄래? 라고 말하는 장면에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세상에는 일부 지역에서 이 역할이 완전히 뒤바뀐 경우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이 잘못 들은 것이 아닙니다. 아래 소개할 8개국에서는 여성이 먼저 사랑을 고백하고 여성이 청혼합니다. 심지어 어떤 곳에서는 남성이 이를 거절하면 보상해야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나라는 어디일까요? 왜 이런 거꾸로 된 일이 생겼을까요? 그리고 그곳의 여성들은 우리처럼 꽃과 반지로 청혼을 할까요? 여러분을 더 오래 기다리게 하지 않고 지금 바로 첫 번째 국가로 떠나보겠습니다. 1. 아이슬란드. 오늘의 기묘한 리스트를 여는 첫 번째 국가는 바로 아이슬란드입니다. 이곳은 2월 29일, 즉 융일, 리프데이의 여성이 남성에게 청혼하는 전통의 발상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5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민간 전설에 따르면 아이슬란드의 전설적인 여성 성인인 브리짓 성녀가 그 당시 여성들이 남성의 청혼을 마냥 기다려야 하는 것에 분노하며 목소리를 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유명한 선교사 성 패트릭은 매우 의미 있다고 느끼고 이렇게 허락했다고 하죠. 여성들도 4년에 한 번 돌아오는 특별한 날인 2월 29일에 청혼할 수 있다. 그렇게 이 전통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남성이 이를 거절하면 어떻게 될까요? 브리짓 성녀는 여성들에게 매우 관대했던 모양입니다. 그녀는 이렇게 조건을 붙였죠. 남성이 고개를 저으면 반드시 보상을 해야 한다. 그 보상의 내용은 새 드레스 한 벌, 장갑 한 켤레, 혹은 좀 더 현실적으로는 약 20달러, 한화 약 27,000원의 현금입니다. 과거 아일랜드에서는 이러한 전통이 상당히 진지하게 지켜졌고 일부 지역에서는 이를 비공식 법률로 간주하여 반드시 따르도록 했습니다. 거절당한 여성의 체면을 지켜주기 위해서였죠. 오늘날 이 전통은 널리 퍼져 있지는 않지만 2월 29일이 돌아올 때마다 아이슬란드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다시 떠올리며 사랑의 주도성과 평등을 상징하는 즐거운 에피소드로 기억합니다. 어떻게 들리시나요? 꽤 괜찮은 전통 아닌가요? 고백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설령 거절당해도 선물까지 받는다니 너무나 득인 제도 아닙니까? 2. 다음으로 향할 곳은 바로 인도네시아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아시아에서는 여성이 청혼한다는 일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셨나요? 그렇다면 인도네시아로 와보시길 바랍니다. 여기에는 전 세계에서도 보기 드문 목의 중심 사회가 존재합니다. 바로 미낭카바우족입니다. 이들은 오늘날까지도 존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목의 사회 중 하나입니다. 저희가 찾은 최상위 자료들에 따르면 미낭카바우 사회에서는 모든 것이 여성 중심으로 운영됩니다. 재산, 토지 소유권, 중요한 결정권, 그리고 물론 결혼 문제까지도 말이죠. 이곳에서는 여성과 그녀의 가족이 먼저 결혼을 제안하며 신랑 후보를 선택하고 결혼식을 주관합니다. 결혼 후에는 남편이 아내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장인댁에 들어가는 것처럼 아내의 집에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농담 삼아 신랑을 임시 거주자라고 부르기도 하죠. 뿐만 아니라 가족의 재산은 아들에게 상속되는 것이 아니라 딸에게 물려집니다.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들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시스템입니다. 미낭카바우족에서 태어난 아들은 임시 존재로 간주되어 자라서 성인이 되면 집을 떠나야 합니다. 반면 여성은 뿌리이자 집안의 중심이며 모든 것을 결정할 권리를 지닌 존재입니다. 이곳의 결혼 풍습도 매우 흥미롭습니다. 신부의 가족이 결혼 지참금을 준비하고 신부의 어머니가 중매 대표로 나섭니다. 남성이 이 청혼을 수락하면 그는 새로운 가족의 일원이 되지만 한 가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은 아내의 집에서 손님일 뿐이라는 점입니다. 이것이 남성들에게는 부담으로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많은 미낭카바오 남성들은 이 역할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선택받는 것이 영광이라고 여기며 모계 사회 덕분에 재정적 부담이 훨씬 덜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슬란드와는 달리 인도네시아의 미낭카바오족 전통은 현재까지도 강하게 유지되고 있으며 특히 서부 수마트라 지역에서는 여전히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독특한 문화 덕분에 현지 관광도 점점 활기를 띠고 있으며 세계 각국 관광객들의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3. 중국. 세계에서 가장 신비롭고 독특한 나라를 말하자면 중국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가 여성의 권리, 독립성, 그리고 여성이 자신의 삶을 주도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중국에는 이런 운동이 일어나기도 전부터 수백 년 동안 그렇게 살아온 공동체가 존재합니다. 바로 중국 남서부 루구오 주변에 사는 소수민족 모샤족입니다. 이곳에서는 여성이 가정의 중심일 뿐만 아니라 연애 관계에서도 전적으로 주도권을 가집니다. 전통적인 결혼을 하지 않고 결혼식도 없으며 함께 사는 것도 아니고 법적인 구속도 없습니다. 대신 걷는 결혼, 주거를 함께하지 않는 자유 연애 형태이라는 독특한 방식의 관계가 존재합니다. 즉, 한 여성이 누군가에게 호감을 느끼면 그 남성을 하룻밤 초대합니다. 그리고 서로가 잘 맞는다고 느끼면 그 관계는 자유롭게 지속되며 어떤 구속도 없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남성이 연인과 함께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친정집에서 계속 거주하며 어머니의 가정을 책임지는 것입니다. 이는 다른 지역과 완전히 반대죠. 이렇게 보면 모샤족 남성은 중국의 다른 지역보다 훨씬 편하게 살고 있는 셈입니다. 특히 결혼 지참금이 터무니없이 비싸서 수많은 남성들이 결혼조차 못하는 중국의 현실과 비교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다시 모샤족의 사랑 이야기로 돌아가 보면 만약 아이가 생기면 아이는 엄마의 성을 따르고 외가에서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결혼하지 않는 것을 모샤 사람들은 이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며 사랑은 개인적인 일이고 굳이 의례나 제도로 가둘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현대 문명이 산골 깊숙한 곳까지 들어섰지만 여전히 많은 젊은 모샤 여성들은 이 전통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그들은 내가 선택할 권리가 있고 사랑할 권리가 있으며 행복하지 않다면 끝낼 권리도 있다는 생각을 간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분명히 이 사고방식은 세계 각지의 수많은 여성들에게 부러움을 살 만한 것이 아닐까요? 4. 토고. 네, 다음 목적지는 바로 아프리카입니다. 그 중에서도 아주 작은 나라인 토고입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 풍습은 주로 토고 내 아야우, 에이오 공동체에서 나타납니다. 이곳은 아주 오래전부터 모계 사회의 형태를 유지해오고 있습니다. 이 사회에서는 여성이 재산을 소유하고 가정의 대표가 되며 크고 작은 모든 결정권을 가집니다. 결혼도 예외는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곳에서는 결혼을 원할 경우 여성이 직접 혹은 그녀의 가족이 남성 측 집에 먼저 찾아가 청혼을 합니다. 남성의 고백을 기다릴 필요도 없고 영화처럼 촛불 아래 로맨틱한 청혼을 바랄 이유도 없습니다. 이곳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여성이 주도합니다. 심지어 많은 경우에서 신부 측이 지참금을 준비하고 결혼식을 주관하며 결혼 이후의 경제적 부담까지도 떠맡습니다. 남성들은 아주 자유롭습니다. 아내의 집에 들어가 살 수도 있고 친정집에 그대로 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정권은 여전히 아내에게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세계 모든 남성들은 토고 남성들이 부럽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아내만 잘 챙기고 많이 사랑하면 뭐든지 받을 수 있다니요. 어머니가 그리우면 아내에게 말 한마디만 하면 친정집에 보내주기까지 한다고 하네요. 심지어 토고 남성들은 아내가 남편을 부양한다는 말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당연한 일로 여겨집니다. 여성이 주도적이고 유능할수록 사회적으로 더 존중받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청혼받은 남성들은 결코 무능하다고 평가받지 않습니다. 단지 그것은 오래된 전통일 뿐이니까요. 오, 필리핀.
멀리 갈 필요도 없습니다. 동남아시아에도 여성이 청혼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필리핀입니다. 필리핀의 일부 토착 부족과 전통적인 농촌 지역 문화에서는 여성이 먼저 결혼 의사를 표현하고 상대를 선택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이는 아시아 문화에서 흔히 남성이 먼저 고백하고 청혼해야 한다는 통념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토고와 마찬가지로 필리핀 일부 지역에서는 여성이나 여성의 가족이 결혼 이야기를 먼저 꺼냅니다. 이들은 만남을 제안하거나 간단한 선물을 보내거나 직접 남성 측 가족에게 청혼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전혀 이상하거나 여성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일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특히 어떤 부족에서는 여성이 귀족 출신이거나 자산이 있는 집안일 경우 배우자를 선택하는 권한이 매우 자연스럽고 존중받는 행동으로 여겨집니다. 또한 오래된 구전 이야기 중에는 만약 한 여성이 진심으로 어떤 남성을 사랑하게 되면 손수건이나 허리띠를 선물하거나 직접 음식을 만들어 남성 집에 가져다주는 방식으로 고백하고 진지한 의도를 표현했다고 합니다. 오늘날 필리핀 전역에서 여성이 청혼하는 문화는 널리 퍼져 있지 않지만 여전히 전통 문화의 일부로 존재하며 사랑과 감정에 있어서 오래전부터 존재해온 평등 정신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여성 인권이라 부르기 훨씬 전부터 말이죠. 6. 미국. 미국에서는 여성이 남성에게 청혼하는 일이 그렇게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더욱 특별한 점은 이와 관련된 특별한 날까지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바로 세이디 호킨스 데이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어떤 인물 이름 같지 않나요? 맞습니다. 정확히 인물 이름에서 비롯된 날입니다. 세이디 호킨스는 사실 1937년에 나온 미국의 유머 만화에 등장한 인물입니다. 만화 속에서 세이디는 오래 솔로로 지낸 여성이며 마을의 남성들을 쫓아다니며 남편으로 삼으려는 인물입니다. 원래는 웃자고 만든 이야기였지만 미국 청년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게 되었죠. 그 이후 많은 학교에서 세이디 호킨스 댄스라는 행사를 열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여자아이들이 남자아이들에게 먼저 춤을 신청해야 하는 파티 형식의 행사입니다. 이날에는 여성이 먼저 데이트를 신청하고 밥 먹자고 하고 고백도 하고 심지어 청혼까지도 합니다. 물론 모든 것이 즐겁고 자발적인 분위기에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고백은 남자가 먼저 한다는 고정관념을 깨뜨리는데 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 출처에 따르면 세이디 호킨스 데이는 매년 11월에 열립니다. 비록 전국적으로 공식적인 공휴일은 아니지만 여전히 많은 학교와 지역 커뮤니티에서 즐겁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미국은 이런 문화를 통해 사랑에 있어서 평등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여성이 먼저 다가갈 수 있고 남성은 기다리는 이유가 생기는 곳이죠. 7. 남아프리카 공화국. 네, 토고에 이어 다시 한번 아프리카로 갑니다. 이번에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입니다. 이곳에도 여성이 결혼을 주도하고 심지어 남성에게 청혼하는 공동체가 존재합니다. 줄루족이나 코사, 엑스후사족 같은 일부 부족에서는 특히 전통적인 모계 문화가 남아있는 지역에서 여성들이 남성에게 청혼하는 일이 흔합니다. 물론 이들은 서양처럼 무릎을 꿇고 반지를 내미는 방식은 사용하지 않지만 선물이나 직접적인 고백 또는 가족을 통해 남성 집안의 청혼의 뜻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의사를 표현합니다. 특히 여성의 가문이 사회적 지위가 높거나 부족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면 남편을 선택하는 권리는 거의 그녀에게 있습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여성이 지참금과 결혼 비용을 모두 책임지고 결혼한 후에는 남성이 아내 집에 들어가 살아갑니다. 한국식으로 말하자면 처갓살이인 셈이죠.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이곳에서는 매우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물론 남아프리카 전체가 이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전통 공동체들 사이에서는 여성이 청혼하는 것이 흔하고 이상하거나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더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사고방식이 이제 도시 지역으로도 퍼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점점 더 많은 젊은 남아프리카 여성들이 사랑을 기다리기보다 스스로 먼저 표현하고 행동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8. 비자고스 제도 서아프리카. 조금 생소한 이름일 수 있지만 이곳은 서아프리카 기니비사우 해안에 위치한 비자고스 제도입니다. 이곳은 우리가 흔히 접하는 세상과는 전혀 다른 진정한 모계 사회가 존재하는 곳입니다. 이곳에서는 남성이 무릎을 꿇고 청혼하는 일 따윈 없습니다. 모든 것이 여성 주도로 이루어집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비자고스 제도의 여성이 누군가에게 마음이 생기면 고백의 신호나 로맨틱한 말 같은 것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대신 그녀는 부엌으로 들어가 정성껏 특별한 선물을 준비합니다. 바로 붉은 야자유로 양념한 생선 요리입니다. 이 음식은 단순히 향기로운 요리가 아니라 진지한 의도의 상징으로 여겨집니다. 음식을 다 준비하면 그녀는 그것을 좋아하는 남성 앞에 가져다 놓습니다. 말없이 전하는 초대인 셈이죠. 만약 그 남성이 그 음식을 먹는다면 이는 청혼을 수락한 것으로 간주되어 두 사람은 공식적인 관계로 발전하게 됩니다. 반대로 남성이 거절하고 싶다면 상대 여성의 체면을 손상시키지 않고 공동체의 눈치를 보며 설득력 있는 이유를 말해야 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결정권이 여성에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남성도 완전히 수동적인 것은 아닙니다. 먹을지 말지를 선택할 권리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 생선 요리를 앞에 두고 고민하는 남성들이 없지는 않았겠죠. 한쪽에는 거부하기 힘든 맛있는 향기, 다른 한쪽에는 인생을 바꾸는 결정. 어찌 고민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이 청혼 방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독특하면서도 정말 정이 담겨 있는 순수하고 진지한 표현 아닐까요? 친애하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는 전 세계를 함께 여행하며 청혼의 주도권이 여성에게 있는 8곳을 알아보았습니다. 유럽의 낭만적인 전설부터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강인한 모계 사회까지 이 모든 사례들은 우리에게 한 가지 진실을 말해줍니다. 사랑이 진실되다면 누가 먼저 고백하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심, 진지함, 그리고 때로는 붉은 야자유로 양념한 생선 한 접시면 인생의 인연을 만들기에 충분하다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약 베트남에도 여성이 먼저 청혼하는 전통이 있었다면 여러분은 먼저 고백할 용기가 있으셨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 주제가 흥미로우셨다면 꼭 좋아요, 공유, 구독 부탁드립니다. 알림 버튼도 꼭 눌러주시고요. 화면에 관련된 다른 영상도 남겨두었으니 절대 놓치지 마시고 지금 바로 클릭해보세요. 그럼 이제 언제나처럼 안녕히 계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